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타입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는 힘을 좀 대충 빼고 사는 것 같은데 원하는 건 술술 잘 얻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 터지게 노력하고 뭔가 항상 보면 쟤는 뭔가를 하고 있어 싶은 사람이 있는데 결과값이나 어떤 뚜렷한 성과 같은 거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예전에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굉장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어떤 원하는 목표가 절박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행동도 미친 듯이 하고 노력도 미친 듯이 했는데 하나도 결과값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지? 라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의외로 뭐 바깥에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바꾼다고 제가 막 노력을 막 하고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내면에서 삶을 바라보는 스탠스를 바꿀 때,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때,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 마인드셋을 바꿨을 때 결과값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바꾸고 나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삶이 뭐랄까요? 제가 원하는 것들이 쉽게 왔다고 해야 할까요? 되게 허망하기도 했고 현타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삶,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바꿔주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저처럼 노력만 하고 행동을 바꾸면 될 수 있을 거란 착각에서 제발 벗어나시길 바라면서 제가 앞으로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싶으면 보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감정을 제때제때 해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연예인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장원영님, 제니님 같이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싶은 연예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이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절대 못 보셨을 거예요. 의외로 그 위치에 맞지 않는 굉장한 인내심과 평정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송인이라 그런 거 아니냐, 나도 돈 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한번 오늘 TV 한번 보세요. 자기 기분대로 행동해서 욕먹거나 굉장히 미성숙하게 행동해서 위치에 맞지 않게 사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만한 건 내가 어디 가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려면 감정을 포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제때제때 비워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 일정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 그게 이상한 방향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화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내고, 내가 빈정이 상할 상황이 아닌데 빈정이 상해버려요. 혼자 뚱해 있거나. 근데 이렇게 하면요, 절대 원하는 것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가 아니면 원하는 것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니 씨나 장원영 씨 보면 이 감정을 제때제때 해소하고 비워내는 루틴들이 굉장히 잘 잡혀 있거든요. 장원영 씨는 논어를 읽는 게 취미라고 하고 제니 씨 같은 경우엔 본인 노래 중에 제니라고 하는 수록곡까지 있어요. 불교적인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에 대해서 노래하는 곡인데요. 그만큼 본인들의 어떤 감정을 안정화시키는 버릇이 잘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사건들이나 일들은 계속해서 있는데 이때 벌어지는 감정들, 나한테 일어나는 감정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언젠가 이상한 데서 분명히 터지고 그게 내가 하려는 일을 그르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감정을 제때제때 해소하고 나에게 뭔가 분출되지 못한 감정이 있으면 그거를 정화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안정이 되어 있는데 세상 바깥에 무엇이 들어온다 한들 내 감정을 흔들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정 일기를 쓴다든지 자신과 대화를 해본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등 감정이 쌓였을 때 한 번에 분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때제때 비워내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플랜 B를 세운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절박함을 지워버리자는 건데요. 제가 모든 게 안 풀리던 시절에 취했던 스탠스가 바로 이거였어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어. 이건 나한테 막다른 길이야. 이건 나한테 최선의 선택이야. 라고 생각했던 태도였거든요. 이런 절박한 마음가짐이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가면 굉장히 치명타가 됩니다.
이 절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한테 티가 나거든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절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온몸에서 뿜어서 나와요. 저는 특히 여성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사람이요, 이게 막다른 길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공격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 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궁지에 몰리면 진짜 물것처럼 굉장히 모든 거에 공격적으로 변한다고요. 그렇게 공격적이고 날선 사람한테 기회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바라볼 때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변해요. 앞에 있는 것만 바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악수를 분명히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백업 플랜, 즉 플랜 B를 두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어도 기회는 언제든지 나에게 열려 있으며 내가 선택하고자 하면 다른 길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하고 이용해 먹기를 좋아하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라는 태도를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마세요. 근데 그러려면 나한테도 어떤 플랜 B나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극비 원칙이라는 건데, 원하는 걸 얻어내는 여성분들을 보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일일이 공유하려 들지 않아요. 나 뭐 하고 있어? 나 요즘 이거 하고 있어. 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일일이 이렇게 보고하듯이 남한테 공유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요. 여러분의 사생활과 목표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라는 게 뭐죠? 공중화장실, 공원에서 쓰는 벤치, 식당에서 쓰는 냅킨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 특징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되거나 함부로 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사생활이나 어떤 공유된 목표 같은 것들도 공유되면 공유될수록 오염되고 잡음이 낄 가능성이 높아져요. 안타깝게도 모두가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지는 않아요. 이 사실을 인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결과값을 내는 거에만 집중을 하세요. 굳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공유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과가 완성될 때까지는 말을 떠벌떠벌하거나 입도 뻥긋하지 마시고 오로지 결과에만 집중하세요. 자, 네 번째는 기준값을 세팅을 하라는 건데요. 정확히는 높은 기준값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으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등신 같은 말 같죠? 왜 그럴까요, 그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때리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준값이 세팅되어 있는 사람한테 여자를 때리는 남자가 들어오겠나요? 내 머릿속에, 내 상식 속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와요? 기준값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기준값을 일정한 상식선 수준 이상을 넘어서 계속해서 높여가다 보면 그 기준치에 맞는 것들이 알아서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내가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내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더라도 금방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끼에 최소 3만 원 이상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차라리 식사를 굶지 1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이런 식사를 먹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좀 편하게 얻고 싶다. 이게 그냥 내 삶의 상식이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준치 자체를 미친 듯이 계속해서 높이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내가 1단계에 있는데 10단계까지 높여버리는 건 여러분 스스로도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높여가시면 돼요. 그것이 결국에 내 상식선이 되고 내가 허용하는 삶의 허용치가 되도록 만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논쟁이나 뒷말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풀리는 분들 대부분을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논쟁이 될 만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뒷말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무심해 보이기도 하고 더 고단수들은 이걸 이용해 먹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할리우드 스타들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어떤 곡이 나와서 대박이 터질 때를 보면 그 전에 항상 어떤 논란이나 이슈가 있어요. 그 사람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있고 혹은 그중에 진실인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걸 끌고 들어와서 이번 곡에 녹여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보통 대부분 잭팟이 터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논란을 오히려 역이용하거나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거를 쟁취하는 과정이나 얻어내는 과정에서 욕먹을 만한 게 있거나 반발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걸 오히려 이용할 생각을 하시고 고마워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부정적인 에너지도 에너지거든요.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잡았을 때
여러분이 방향성만 잘 잡아서 조절만 해줘도 오히려 목표까지 가는데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욕먹는 게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내 모습이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든지 혹은 마음에 없는 선택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국에 끝에 후회하는 건 납니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져오려면요. 처음부터 내 방향성과 일치하는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자꾸만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면 나중에 가져온 결과물이 내가 생각한 것과 영 딴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냥 이용할 생각을 하시지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막 바뀌려고 한다든지 너무 크게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결국엔 나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연습이에요. 다음은 약점도 전략적으로 사용하자는 건데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잘 풀리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이 약점을 전략적으로 노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약점이 가진 엄청난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을 무장해제 시킨다는 거거든요. 기안84 같은 분들이나 모델 홍진경님, 가수 김종민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대중에게 굉장히 허당 같은 모습이나 뭐 좀 어떻게 말하면 멍청한 모습도 자주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영리한 거거든요. 분들이 뭐 진짜 멍청하고 허점이 많아서 그럴까요? 절대 아니죠. 애초에 연예계에 그만큼 버텨온 것만 해도 엄청 영리한 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그분들은 사소한 실수나 어떤 허점 같은 건 과감하게 오픈을 해버리고 대신에 대중들의 친근함을 산 겁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뭔가 친밀함을 느껴버리게 되면 거기서 게임 끝인 거거든요. 왜 귀여워 보이면 이제 끝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적으로 친밀감을 느껴버리게 되면 내어줄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아지고 공유해줄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아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게임이 끝인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서 주인공한테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주인공이 완벽하기만 해서는 절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인공이 어떤 허술한 모습을 보이거나 인간적으로 뭔가 슬퍼하고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인간적으로 약점을 보이고 완벽하지 않음을 보였을 때 오히려 시청자들은 그 캐릭터한테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논리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약점이 있으면 그걸 전략적으로 오픈하시고 노출시키세요. 물론 정말 중요한 약점은 숨겨야 돼요. 근데 적당히 오픈해도 괜찮고 이걸 오픈함으로써 내가 가져오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하면 그냥 그 약점은 오픈시키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도 편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너무 딱딱하게만 보지 않을 수 있고 친근함도 줄 수 있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여러분을 대해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할지 그리고 어떤 건 전략적으로 노출시키고 어떤 건 전략적으로 숨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목표까지 가닿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전략입니다. 자, 7번째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빨리 손을 턴다인데 무슨 말이냐면 크게 매몰 비용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상 본인이 판단했을 때 빨리 방향을 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별 미련 없이 그냥 빨리 털고 떠납니다. 여러분, 내 시간이나 돈이 아까워서 이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역설적이게도 내 시간이나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좀 극단적으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20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쳐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써온 5년, 10년 이런 게 아까울까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나한테 2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깟 5년이나 10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300억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써온 뭐 몇천, 뭐 몇억 이게 아까울까요? 300억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아까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상황 예시를 좀 극단적으로 들어드리긴 했는데 결국에 내가 너무나 아까워하고 놓기 힘들어한다는 건 그만큼 그 자원이 희소하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너무너무 없는 것이어서 내가 그거를 쉽게 놓아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설령 사실일 수는 있어도 그런 빈곤한 마음 상태, 뭔가 내 안에 무언가가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 그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로는 어떤 게 와도 여러분이 품지를 못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절박한 에너지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요.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런 절박한 마음 상태, 빈곤한 마음 상태가 보이거든요. 오던 기회도 여러분한테 안 가고 다른 사람한테 가요.
자, 마지막 8번째죠. 소프트 파워라는 건데 여러분 보통 목표 달성이라는 문구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지나요?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나를 채찍질하고 앞만 보고 뭔가 거칠게 밀어붙이는 그런 허슬 라이프 같은 것들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뭔가 잘 풀리고 그냥 뭔가 노력 없이 술술술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힘을 굉장히 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는데 어떤 것들을 밀어붙이는 힘, 뭐 집념, 강인함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랑 상반되는 부드러운 힘, 유연함, 여유, 융통성 그리고 그냥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일컫는 거거든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강한 집념이나 어떤 목표지향적인 그런 행동보다 내가 힘을 좀 빼고 있고 여유롭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그런 태도들이 오히려 내가 목표에 닿는데 더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뭐 저를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다이어트를 정말 미친 듯이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막 밀어붙였어요, 저를.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도 하루에 막 3시간 하고 이랬는데 살은 살대로 안 빠지고 제가 그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식이장애를 겪으면서 굉장히 삶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망가졌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거의 반포기하는 심정으로 굉장히 여유롭고 유연성 있는 태도로 바뀌었거든요. 식단도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고 뭐 운동도 반드시 뭐 몇 회를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않았고 뭐 몇 칼로리를 태워야 된다 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좀 허망할 정도로 살이 잘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일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더 이상 어렵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때 확실히 느낀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는 남성을 위한 다이어트와는 다르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 소프트 파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장착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과도 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의 영상들과 다음 영상에서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우선 이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총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인생이 뭔가 술술 잘 풀린다라는 게 내가 얼마나 힘을 주고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힘을 잘 뺐느냐인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상에 하나씩 적용해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본 뭔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나 특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것이 다 되어 있을 거니까 너무 애쓰지 마시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안녕.